오늘의 주인공은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심장이 반짝이는 트로트 슈퍼스타 이찬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무대 위 고음이 아니라 카메라 뒤편에서 벌어진 비밀스러운 송금 드라마가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5천만 원. 그것도 새해 첫날. 그것도 TV조선의 핵심 실세로 알려진 서혜진 국장이 이찬원의 친어머니에게 직접 보냈다는 사실이 단독으로 포착된 겁니다. 돈이 오간 이유? 우리 프로그램에 꼭 나와주세요라는 러브콜이었다는 설, 혹은 자성기부였다는 해명, 양쪽 주장이 팽팽합니다. 팬들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탐정놀이에 돌입했죠. 특혜냐, 미담이냐, 두 글자만 다르고 의미는 천지차이인 선택지 앞에서 여론은 갈지자를 그리며 요동쳤습니다. 사건의 타임라인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설명절 직전, TV조선 측은 새 예능 라인업을 꾸리면서 시청률 보증 수표인 이찬원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편성표는 꽉 차 있는데 광고주들은 영웅이 나오면 모든 게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죠. 하지만 당사자는 월드 투어에, 신보 준비에, 광고 촬영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제작진이 공식 제안을 했으나 스케줄이 채 맞지 않자 답은 죄송합니다. 이번엔 어렵겠습니다였다죠. 여기까지는 흔한 캐스팅 실패의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이후 서혜진 국장이 이찬원 어머니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와 함께 무려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 폭로되면서 이야기는 급격히 스릴러로 변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라는 포장을 두른 거액 송금이 공적, 사적 이해관계를 뒤섞은 묘한 브로커 행위인지 아니면 순수한 기부금인지 팬도 기자도 가타부타 판단하기 힘든 회색지대가 탄생한 셈입니다. 이찬원 측 매니지먼트는 즉시 사실이다. 그러나 오해다라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소외계층 돕기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서 국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기부 형태로 후원한 것이라는 설명이었죠. 그러면서 프로그램 출연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면 불법이지만 우리는 그런 거래를 한 적 없다. 허위 루머를 계속 유포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팬덤 영웅시대는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어머니 이름 팔아 조회수 올리는 가짜 뉴스 색출 때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반면 그렇다면 왜 굳이 어머니 개인 계좌였을까? 라는 물음표가 곳곳에 떠다녔습니다. 회사 재단 법인도 아닌 자선단체 공식 계좌도 아닌 사적 통장이었다는 점이 의심의 불씨를 키웠죠. 지금껏 수많은 스타들이 기부를 하면서도 회계 투명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문 엔조어를 이용하거나 팬클럽 이름으로 계좌를 공개해왔는데 이번엔 모든 절차가 DM 속 비밀 링크처럼 조용히 흘러갔다는 겁니다. 현금 봉투를 굳이 식탁 서랍에 넣어두는 이유가 뭘까? 나는 냉소적인 댓글부터 설날톡 선물처럼 마음만 보낸 것이라는 옹호론까지 커뮤니티 댓글창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업계 내부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한 예능 PD는 서혜진 국장은 기획력과 추진력이 워낙 강해되고야 만다는 별명이 붙은 인물이라며 이번에도 영웅 모셔오기 프로젝트를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일이 엉켜버린 듯이라고 귀띔했습니다. 또 다른 방송작가는 사실 방송가에서 친분을 핑계로 기부를 압박하거나 출연료를 선불로 넣어두는 관행이 뿌리 깊다며 이번 사건은 그중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라버린 케이스라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찬원이 한때 모델로 활약했던 패션기업 세정그룹이 이 시기에 유독 화려한 홍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정은 원래 1974년 부산 동춘 섬유공업사로 시작해 남성복 인디안과 여성복 올리비아로렌 등을 거느린 토종 의류 공룡이죠. 최근에는 웰메이드 매장 리뉴얼, 퀘이 4급 기능성 정장, 그리고 인디안 헤리티지를 재해석한 프리미엄 라인까지 내놓으며 중 장년층뿐 아니라 MZ 소비자 지갑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쇼폼 광고에 이찬원이 살짝 등장한다면 영웅 마케팅 컴백이라는 견제구가 다시 유통가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세정 내부 관계자는 이번 해프닝이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의 손해는커녕 청렴하게 해명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미소를 지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광고주들은 종종 위기를 기회로 삼으니까요. 돌아와서. 그러면 법적인 쟁점은 무엇일까요? 방송사 고위 간부가 출연 희망 연예인의 가족에게 거액을 전달하면 사적 이익을 위한 뇌물인지 순수 기부인지 실체를 밝히기가 애매합니다. 공직자가 아니니 뇌물죄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 제공 문제는 훅 치고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청자는 방송 캐스팅도 결국 돈으로 움직이나 나는 씁쓸한 여운을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찬원 측은 출연 계획 자체가 없었으므로 부당 청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TV조선은 추후 협업 가능성을 열어둔 선의의 후원이라는 해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와 거래는 때때로 한 끗 차이 시소 위에서 미끄러지듯 경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찬원 팬 커뮤니티에서는 가짜 뉴스리스트가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땅을 샀다더라서 국장 집안 행사에 VIP 대접을 받았다더라 같은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가 SNS, 오픈 채팅, 길거리 전당까지 각종 채널을 타고 전파되는 상황. 이찬원 법무팀은 사실관계가 나오면 바로 고소장 접수라는 초강수를 내놨고 팬덤 역시 허위 사실 캡처 수집단을 조직해 움직임을 예의주시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눈살 찌푸려지는 음모론일 뿐일까요? 조금만 렌즈를 넓히면 이번 논쟁은 스타 시스템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샘플이기도 합니다. 스타를 향한 과도한 러브콜, 제작자의 과도한 압박, 그리고 팬들의 과도한 보호 심리가 버무려지면서 투명성과 윤리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스타 콘텐츠 공장이라는 공식이 뚜렷해질수록 사람들은 그 공장이 어떤 연료로 돌아가는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이번 사건이 아니었다면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사실 누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방송사가 스타파워에 의존하는 구조가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는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세정그룹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면 패션계 역시 비슷한 프레임을 공유합니다. 누가 입느냐에 따라 브랜드 생사가 갈린다는 건 2025년에도 변함없는 진리니까요. 세정은 오프라인 가두점 위주의 보수적 유통구조에서 웰메이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스스로를 리브랜딩 중입니다. 스마트 슈트, 무인 매장, AI 스타일링 같은 첨단 서비스를 도입하며 젊은 피를 수혈하고 있죠. 그리고 브랜드 모델로 이찬원 같은 초대형 셀럽을 기용한다면 딱 맞는 퍼즐 한 조각이 채워지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번 송금 논란이 광고계에서 어떻게 리스크이자 기회로 인식될지도 조심스레 지켜볼 일입니다. 종합하면 5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생각보다 큽니다. 연예계 후원과 뒷거래의 경계는 어디인가? 너무 투명해도 필요하고 너무 불투명해도 불신을 키우는 시대의 적정선은 무엇인가? 스타와 방송사 그리고 팬까지 삼각구도에서 진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같은 화두가 한꺼번에 몰려왔죠. 그리고 정답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법적 다툼이 결론을 내릴 수도 여론이 합의점을 찾아낼 수도 혹은 시간이 자연스레 지워버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돈 냄새 나는 감동과 순수한 감동 사이에서 더 예민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음번 이찬원 무대가 열릴 때 당신의 귀가 떨리는 고음에 빠져드는 동시에 머릿속 한편에선 이번 출연 뒷면에는 어떤 계약과 가치관이 있었을까? 늘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어쩌면 불편한 성장통입니다. 팬들이 내 최애는 투명하다라고 자부하려면 스타도 방송사도 심지어 광고주도 얇지만 견고한 유리벽을 세워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시 강경 대응이라는 문장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검언이가 실천해온 선행이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이 두 메시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과 감춰야만 하는 것, 보호하고 싶은 것과 증명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스타와 가족, 팬덤, 제작사는 이제 더 섬세한 줄타기를 해야 할 겁니다.